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예방 방법을 짚어봅니다. 20일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르면 오는 5월 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한순간에 재미로 가담했다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불법 촬영, 유포와 재유포, 불법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디지털 성폭력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54.8%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중학생은 62.2%에 달했습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은 49.3%, 또 10명 중 5명 정도는 해도 들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라는 응답 비율도 38.2%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한 수사 피의자 506명 중 10대가 411명, 81% 이상이었습니다.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51.6%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2.8%, 25.6%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중학교 때부터의 성범죄 교육은 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담했을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촉법 소년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수사 기록은 다 남아요. 나중에 혹시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서 만약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범죄자 명부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도 다 공개가 되거든요.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난 학교 현장은 심각한 후유증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내가 가르치던 학생에게서 나의 몰래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SNS에 올렸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알고 내가 제자로 아꼈던 학생으로부터 받는 그런 마음은 좀 모르는 지나가던 범죄자에 의한 피해와 좀 겪게 되는 마음의 정도가 깊이가 다른 것 같거든요. 부산교육청에선 학생들의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SNS를 통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확산, 생성형 AI 발달 등으로 학교 현장에 스며든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오는 5월 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해상 계류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으로 부산 요트 관광 산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8석은 남겨서 요트 임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39년 만에 재개발해 317석의 요트 해상 계류 시설과 250석의 육상 계류 시설, 460석의 컨벤션 시설과 상가, 요트 클럽 등 세계적 수준의 마리나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지역은 제외하기로 결정해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되고 기존 1주택과 같은 시군군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 대상은 전용 85제곱미터 및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기장군이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과 기장역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1월 26일부터 기장군민 또는 ITX 마음, 무궁화 후 기장역 이용 티켓 소지자가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을 이용할 경우 20%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KTX 이음정차역 결정 기준이 역사별 이용 수요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장역의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연말 국토교통부의 KTX 이음 청량리행 완전 운행과 ITX 마음 강릉행의 KTX 이음 투입 시 추가 정차역 지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장역 유치 열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형 육아 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자체 최초의 육아정책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지난해 1월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상표입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청의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지난 12월 말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정책 브랜드로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통해서 부산시 저출생 극복을 하고 그리고 부산형 돌봄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데 이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는 올해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추진합니다. 기존 3에서 5세만 지원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올해 2세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한 명당 분기별 5만 원의 현장 학습비와 매월 8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영영아반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 3에서 5세반만 지원하던 거를 25년도에는 이제 2세반 현장 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시는 또 부산형 육아 친화마을 조성 등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리 동네 ESG 센터와 연계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원도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매년 이맘때면 구름 인파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막 일주일 만에 방문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천 위로 사람들이 빼곡히 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낚시 산매경입니다. 겨울 축제의 대표격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산천어 축제하면 하이라이트는 역시 얼음 낚시죠. 축제장에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산천어를 직접 낚을 수 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힙니다. 산천어를 낚는 순간 그 짜릿한 손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툭툭 건드렸을 때 뭐가 땡기는 게 뭐 살아있는 게 움직인다. 그래서 건져 올리니까 있긴 잡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게 재밌어요. 물고기 먹어보고 싶어요. 물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갓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가져가면 즉석에서 생선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산천어는 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초밥과 튀김 등 다양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산천어 먹어봤던데 맛이 되게 정말 맛있고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입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이색 스포츠 얼음 축구와 파크 골프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얼음 썰매와 눈썰매, 봅슬레이, 그리고 짚라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온 진짜 산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관광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세계인이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축제보다도 또 재밌고 또 멋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평일에 화천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얼음 낚시와 파크 골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풍성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창원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창원 우체국의 소포 우편물 처리 현황과 물류 시스템 등 안전장비 점검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집배원들과 창원 우체국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설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우체국에 약 2026만 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됩니다.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는 최대 인력으로 운영되며 운송 차량은 평소보다 약 33% 증차될 예정입니다. 옛 덕천여중의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는 첨단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층 규모인 센터 1층에는 실감형 영상체험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 반응형 디지털 아트 감상 등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2에서 4층에는 미션 해결형 체험 공간과 데이터 사이언스 랩, 코딩 랩, 메타버스 랩 등 9가지 특색 있는 교육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공간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81억 원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고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간 81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얻게 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